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민법 총칙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험범위에 추인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추인 제도 중 법정 추인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긴 한데 추인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법정 추인 제도를 갖다 놓긴 했습니다만, 요걸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가 추인, 채윈할 때, 그 추인 제도가 뭔지를 먼저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추인, 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추인이란 의미가 추후에 인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추후에 인정하겠다. 추후에 인정하겠다. 만약에 내가 아들한테 야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만 사가지고 와 그랬는데 얘가 10,000원짜리를 줬더니 두부를 한 모 사갖고 오면서 뭐 쭈쭈바 아이스크림을 하나 물고 오더라. 그럼 내가 두부를 사갖고 오라고 했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스크림 먹는구나, 잘 먹었어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걸 추후에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인정을 하겠다라는 게 추인 제도에 추후에 인정하겠다. 자, 추인 제도가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자,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무권 대리인의 자, 행위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효 행위 추인 제도가 있고 세 번째는 취소행위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제도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각각의 다 시험이에요. 얘도 시험이고 얘도 시험이고 얘도 시험인데 자, 먼저 무효행위 자, 요걸 추인하고 무효행위 무권들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요걸 먼저 해볼까요? 자, 요게 어떤 거냐면 요런 형태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매매해달라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수권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 병하고 이렇게 저는 갑에 대인 을인데요 라고 요 매매를 한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갑이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데 갑의 집을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얘가 요렇게 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걸 물어본다는 게 최고거든요. 그때 갑이 물어볼 수 있죠. 얼마에 하셨냐고. 그러면 원래 1억이었는데 3억에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을에게 수권을 하지 않았지만 1억짜리를 3억에 팔았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럼 본인 갑은 그럼 그 행위, 무권 대리 행위를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무권 대리, 요 무권 대리죠? 요 무권 대리인의 요 행위를 자, 누가요? 갑이. 요 갑이란 건 본인이죠. 갑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이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후에 인정해서 소급해서 유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급 유효가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로 다룬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무효행위라고 했거든요. 자, 무효행위는 어떤 거냐? 그럼 무효행위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여기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이 갑이 술을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이걸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은 건 기억나. 택시를 탄 것도 기억나. 근데 집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안쪽 주머니에서 매매 계약서가 툭 하고 떨어져요. 가만히 봤더니 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을 팔았더라고.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은 자, 의사 무능력이죠. 의사. 자,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상태에서 매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갑은 요 매매 계약을 무효이기 때문에 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서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이 1억밖에 안 가는데 계약서에다가 3억에 팔았더라고. 그럼 결국은 만취 상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마에 판 거예요? 아주 3억에 팔았다면 엄청나게 좋은 가격에 판 거 아니에요? 그때 갑이라는 사람이 요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원칙은 뭐예요? 자, 이 무효 행위를 자, 추인하더라도 추후에 인정하더라도 원래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 근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플러스 뭐하면 추인하면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조문 139조에다가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무효인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겠다. 갖다가 규정을 뒀는데 이때 조심할 것은 강행법규나 또는 반사의 질서나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거든요. 얘들은 추인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효행위는 보통 비진이, 그다음에 통정 또는 의사 무능력자 행위 이 정도 생각하시고 풀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소급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소급여가 없잖아요. 여기는 소급여가 있는데 여기는 소급여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것들은 비교를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나중에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다라고 하는데, 자, 요것을 이제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갑이란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그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좀 제한당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가 상대방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5조에 따라서 친권자, 부모, 친권자가 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1억짜리 집을 5억에 팔았더라, 3억에 팔았더라 그러면 친권자가 이걸 취소하겠냐 이거죠. 법정 대리인이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해서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해요. 추인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확정적이라 그래요. 확정적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정적, 유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추인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젠 본문 내용으로 가볼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니까 법정 추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추인인데 자, 요걸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이무 추인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정 추인 두 개로 구별이 되는데요. 이무 추인 같은 경우는 당사자 의사 나 추인하겠다, 나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요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형태가 되고요. 법정 추인은 당사자의 추인 의사는 필요 없어요. 추인 의사는 필요가 없고 추인 의사는 필요가 없고 어떤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를 보고 추인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아들한테 라면 삶았는데 라면 끓였는데 너 라면 먹을래? 그랬더니 먹겠어요 하고 오는 경우 이무추인. 자, 라면 끓였는데 먹을래?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젓가락 들고 식탁에 앉더라. 그럼 이건 뭘로 봐요? 먹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행위를 보고 추인을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근데 법으로 정해놓은 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어떤 거냐면
자, 저는 이걸 외울 때에 이렇게 읽어요. 여기 보니까 전부나 일부의 이행, 그 다음에 취소권자의 청구,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득하는 권리 전부 일부를 양도한다, 강제 집행 이렇게 읽는데요. 저는 이걸 외울 때에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청,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담, 양, 그 다음에 강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이렇게 6가지가 법정 추인으로 인정되는 제도예요. 이런 행위가 있다면 추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요걸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행이다, 청구다, 경계다, 그다음에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인데요. 이청경, 그다음에 담양강 요걸 좀 외워야 되고요. 하나 여기서 자, 나중에 시험은 요거예요. 자, 상청양이라고 해서요.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은 여기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법정 추인은 현년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법문 내용에 가서 이걸 정확히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 추인이란 제도가 뭐다. 그래서 추인 제도가 무권 대리 행위 추인, 무효 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요 3가지가 있다는 걸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요.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 추인, 무효 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자, 무권 대리 행위 추인하면 소급 유효가 되고 무효 행위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얘는 뭐예요? 그냥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거 있죠? 요걸 꼭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새로운 계약으로 한다는 거 요거 소급이라는 거 요 3가지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요것만 알아도 한 문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해설을 빙자하지만 실제 시험들이에요. 요것들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 추인 제도를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꼭 양이 좀 많더라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건강 유념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